경직돼 있고 혈액이 끈적하고 또 몸이 굳어 있어서 염증도 많고 여기저기 굳어 있어서 이 잠이 또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거의 이제 지옥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차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소금물에다가 짜서 드시는 거. 자, 제가 알려드린 거 우선 딱 3일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르르 잠들어서 눈을 뜨면 아침이 되는 그런 꿀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만으로 이 불면증이 해결됐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좀 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는 그 음식들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몸에 지나친 긴장감이 많은 분들은 이 긴장을 풀어주는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쉬는 힘을 오히려 넣어줘야 됩니다. 쉬는데 무슨 힘이 필요해? 힘을 빼야지. 아닙니다.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부족한 힘 중에 하나가 쉬는 힘이거든요. 정말 완전히 쉬고 휴식을 하는 이완이라는 것이 없는 삶. 지금까지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왔던 거고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게 더 심하죠. 쉬면 큰일 날 것 같고 잠 많이 자면 안 될 것 같고 이 잠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을 그동안 많이 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산업화 시대를 또 살아오셨기 때문에 쉬면 큰일 난다는 게 좀 일단은 배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는 쉴 수 있는데 쉬는 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쉬는 힘, 쉬는 에너지를 주는 음식은 맛으로 치면은 쉬게 하는 신맛입니다. 그래서 차류로 긴장감이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오미자차, 히비스커스, 레몬차 같이 이렇게 새콤한 맛 나는 차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레몬즙을 희석을 한다든지 레몬을 짜서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신맛이 들어가면 이완이 됩니다. 긴장이 좀 풀어지고요. 경직돼 있고 혈액이 끈적하고 또 몸이 굳어 있어서 염증도 많고 여기저기 굳어 있어서 이 잠이 또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차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낮 시간 동안도 물론 보충은 하시지만 저녁에 너무 주무시기 직전은 말고 한 2시간 이전에 좀 따뜻하게 소금차 한 200ml 혹은 300ml 정도 드시면서 조격을 같이 하면서 이 소금차를 드셔주시면 좀 편안하게 이 굳어있던 것들이 좀 풀리면서 몸이 좀 부드러워지는 거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긴장도 돼 있고 경직도 돼 있어. 이게 몸이라는 게 마음과 연동이 되고 온몸이 같은 에너지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건 이미 다른 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실 거고 몸도 건조하실 거고 대변 소변에 문제도 있으실 거고 대사에 문제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 이 소금 플러스 어떤 새콤한 맛 나는 것이 같이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또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치미, 백김치입니다. 자, 동치미 이 백김치의 맛을 보시면 찝찝하죠. 시큼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에다가 레몬즙을 좀 짜서 드시는 거. 그러면 시큼하면서 짭짤한 두 가지 맛이 같이 나는 차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거 우선 딱 3일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르 잠들어서 눈을 뜨면 아침이 되는 그런 꿀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이 자연스럽게 오는, 잠이 드는 상황을 만들려면 몸이 그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영양을 통해서. 근데 그걸로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지나친 긴장과 또 교감신경 항진, 그리고 음양 중에서 이 위쪽으로 기운이 많이 쏠려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뜨겁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피곤하다든지 얼굴로 열이 오른다든가 이런 반응들이 함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상태를 개선을 해줘야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잘 드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 불균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 위로 쏠려 있는 에너지를 떨어뜨려 주는 거 필요합니다. 걷기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이 낮 시간 동안 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걸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난 이미 많이 걷고 있어. 나 만보 걸어요. 이 걷는 것도 일처럼 하세요. 이완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도 일처럼. 그러면 걸으실 때
천천히 걸으시는 겁니다. 산책하듯이. 입을 다무시고 코로 호흡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이 호흡이 숨이 깊이 들어갑니다.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면서 깊은 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걸으실 때 등으로 힘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등 쪽에 힘이 잘 만들어져서 신장의 허리와 콩팥의 힘이 좋아질 때 우리가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위쪽으로 기운이 떠 있고 열감이 올라가 있는 게 싹 가라앉혀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해가 있는 시간에 이제 걸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고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주무실 때 공기는 좀 선선하게 뭐 에어컨 틀고 창문도 열고 하시지만 내가 자고 있는 바닥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닿는 척추와 등은 좀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게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등은 따뜻하게, 그리고 배는 따뜻하게.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교감신경 항진일 때는 뭐 근육이나 심장이나 이런 쪽으로 과도하게 혈액이 쏠려 있지만 이 부교감신경, 쉬는 힘과 휴식을 주는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가면 소화기 쪽으로, 이 장기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죠. 그러면서 내가 자는 동안 여러 가지 해독 작업이라든지 낮 시간 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제 자는 동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혈류를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등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위쪽으로 떠 있는 기운을 내려주시는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주무시기 전에 족욕 혹은 반신욕 같이 이렇게 찜질을 또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래도 잠이 줄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잠을 주무실 수 없는 몸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지죠. 그러면서 몸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땡기고 굽고 뻐근하고 뻑뻑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으시죠. 지난 그 일들에 대한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도 많으시고. 근데 잠을 뭐 많은 시간은 못 주무셔도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컨디션도 괜찮다 하면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심지어 낮에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면제를 드셔도 그 수면제 내성 때문에 더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하루가 거의 이제 지옥인, 밤 될까 봐 무섭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우리 이 잠이라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낮 시간 동안 뭔가 활동하고 생산하고 일하고 쓰고 했던 이 양의 시간, 음양으로 보면 이 양의 시간에서 이 밤의 시간은 음으로 가서 쉬고 회복하고 해독하고 낮에 썼던 기능들을 다시 좀 정상으로 복구를 시키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 모드 체인지가 안 되는 분들, 잠이 안 오는 거죠. 자율신경 중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고 긴장이 풀리지가 않는 분들, 그리고 이 경직이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뇌가 지나친 각성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성을 풀기 위해서 편안하게 자율신경에서 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 우위로 가고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돼서 긴장을 탁 놓고 잠을 탁 주무셔서 회복을 하고 딱 눈을 뜨셔야 되는데 이 전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닙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지나친 긴장감.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아니면 아이들도 어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MT를 간다든지 한 잠도 못 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 2번째는 경직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혈액이 끈끈하고 굳어 있고 물과 소금이 부족해지면 혈액 이동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딘가가 고이고 굳고 또 이게 심하면은 썩고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그러면 통증도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굳어 있으니까 불편한 곳이 많아집니다. 여기저기 뻑뻑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경직이 돼서 잠이 안 오는 분들 있죠. 이것 또한 이제 물과 소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의 힘이 약한 분들도 잠이 잘 안 오는데요. 심장이 과도하게 계속 누우면은 벌렁벌렁
그래서 편안하게 심박동 조절이 안 돼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부신피질 호르몬, 신장의 기능과 또 되게 밀접한데요. 위쪽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열감이 기운이 쏠린 것을 아래로 끌어내려 주는 것이 바로 콩팥, 신장의 역할이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과 소금입니다. 이 물과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이 심장의 어떤 박동 제어가 또 안 돼서 또 잠을 또 못 주무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불안인데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밤에 편안하게 못 누워있고 계속 불안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너무 많고, 불필요한 걱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불안이 가시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체온이 낮은 분들이거든요. 체온이 저체온인 경우는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혈관까지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고 어떤 생각대로 몸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일단 이 수분 부족, 염분 부족이 모두에 다 해당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자연스러운 스위칭 일어나기 위해서는 혈류의 흐름이 좋아야 되고요. 모세혈관까지 미세한 어떤 말단의 신경들까지 신경 전달이 잘 되고 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과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수면제의 부작용 다들 알고 계시죠? 수면제의 부작용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정말 너무 괴로워서 이 약을 부득이할 때 가끔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성이 생기시더라고요. 정말 좀 심각했던 케이스 중에 한 분은 거의 한 10년 이상 수면제를 많이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이 없으면 한숨도 주무실 수 없는 거예요. 낮 동안 거의 일상생활이 좀 안 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안 좋은 그 상황이 다 있고, 근데 두려운 거죠.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정말 한 1분도 못 잔다, 5분도 못 잔다. 이제 그런 상황이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균형 상태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영양부터 잘 하시고, 걷기를 하는데 낮에 나가기가 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5분 걷기부터 해주시면 되거든요. 걷고, 그리고 소금차 드시고, 알려드리는 호흡,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또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서서히 약 줄이고 편안하게 잠들게 된, 근데 그런 사례들 외에 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가 정말 세요.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고 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나요? 정말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효과적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과 소금을 같이 드세요. 꿀 어떤 거 고르면 되나요? 진짜 중요한 꿀팁인데, 항상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잠이 아주 잘 오게 되실 거고, 며칠만 실천하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불면증으로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죠. 2시, 3시에 갑자기 깨시고, 저도 그랬었고요. 그분들께서 많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방법이 병원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서 드시거나 수면제를 드시거나 하는 방법인데, 저는 정말 권장드리지 않는 많은 좋지 못한 의약품 중 하나가 수면제가 정말 세요. 수면제 그리고 수면 유도제 둘 다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게 될 때부터 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다른 약은 다 드셔도, 다이어트 약 드셔도 괜찮아요. 요새 유행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조금 드셔도 괜찮은데 수면제, 수면 유도제만큼은 드시지 않는 걸 많이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수면제도 안 좋다 하고 수면 유도제도 안 좋다 하고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나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효과적인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과 소금을 같이 드세요. 언제 드시면 돼요? 잠자기 3시간 전에 꿀을 한 스쿱 떠서 그 위에 소금 탁탁 쳐서 우물우물 하면서 드신 다음에 한번 내가 잠이 오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잠이 아주 잘 오게 되실 거고,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거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답변 드릴게요. 꿀은 그냥 단순한 설탕 혹은 달달한 과당들과 완전히 달라요. 호르몬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기능이 다르고, 꿀이라는 당분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트립토판이라는 호르몬을 촉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되고, 단순히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피곤해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을 함께 전해질을 채워 넣어주시게 되면 식욕이 막 올라서 뭔가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오거나 그런 일도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소금만 먹거나 그냥 꿀만 먹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왜 굳이 몸에 나쁠 수도 있는 염분과 당분을 함께 먹어야 되나요? 알려드릴게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언뜻 들었을 때는 당분은 무조건 줄이면 좋을 것 같고 하죠. 평소에는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혈당 문제를 개선하시거나 할 때 당분을 줄이시는 건 맞는데 항상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소금을 마시면 가장 효과적인 것처럼 당분 혹은 달달한 음식들은 저녁에 먹었을 때 대사기능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고 이 탄수화물과 당분은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그 멜라토닌,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을 합성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와 동시에 전해질이 추가되면 그것들이 우리 몸에 전부 다 뿌려지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래서 꿀과 소금을 같이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거 꿀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거나 당뇨를 유발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일 드시면 안 좋아요. 매일 드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혈당 문제가 생기거나 살이 붓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인슐린이 계속 저녁마다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에 너무 잠이 안 와. 그럴 때 한 스푼 소금 쳐서 드셨다가 다음날에 잠이 잘 오는 느낌이야. 그러면 드시지 않고 이렇게 가끔씩 드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꿀 어떤 거 고르면 되나요? 그냥 쿠팡에서 아무거나 시키면 되나요? 진짜 중요한 꿀팁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카시아 꿀을 드시되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면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이라고 해서 그 꿀이 얼마나 순수한 꿀인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거를 마이너스 23.5 아래인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설탕을 섞거나 설탕을 먹인 벌에서 채취한 꿀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자연당 있죠? 꽃에서 채취한 꿀을 먹고 산 벌꿀들이 모아놓은 그 벌꿀, 모아놓은 자연꿀, 그걸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생각보다 안 비싸니까 이런 것들 다 저장해 두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구매하실 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드시면 좋은 거는 마그네슘을 꿀과 함께 드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우리 현대인들이 부족한 결핍된 미네랄 중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 중 하나예요. 마그네슘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눈 떨릴 때 마그네슘 먹으면 없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 떨리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자율신경계 쪽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자율신경계 문제가 왜 생길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 항상 말씀드리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 네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혈류가 원활히 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멜라토닌, 호르몬, 이런 대사기능, 호르몬 작용도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적인 미네랄들이 부족할 때 잠이 잘 오지 않게 되고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잠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미네랄 중 하나가 마그네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꿀과 함께 드셔주시면 가장 효과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불면증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오렌지색 혹은 블루라이트 차단 선글라스를 저녁에 끼시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저녁에 끼는 사람들이 저는 거의 못 봤는데 저 이외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시면 옆에 막 간판도 있고 켜져 있는 불빛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 불빛들이 단순히 그냥 불빛이다, 형광등이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 들어오면서 전부 다 호르몬을 방해하는 작용을 해요. 특히 저녁에 그런 블루라이트, 파란 빛이 쬐게 되면 수면에 굉장히 큰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항상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조차도 이런 오렌지색 혹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기도 해요. 이건 오렌지색은 아닌데 블루라이트를 99%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스꽝스럽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 자체가 특히 밤에 끼시면 가장 효과적인데 낀 이후부터 갑자기 잠이 슬슬 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밖에 돌아다니실 때 혹은 퇴근하실 때부터 이렇게 끼셔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주시면 뇌가 정상적으로 이제 잘 때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빛이 그냥 저녁에 빛 있으면은 빛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옛날부터 밤에 빛이 있던 시절이 얼마 안 됐잖아요. 사람이 15만 년 나아가서는 1500만 년 넘게 살면서 진화된 동물인데 빛이 저녁에 있던 시절이 1만 년도 안 됐죠. 모닥불조차도 저녁에는 원신들이 다 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 좋은 건 사람이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지
어떨 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지식들이 아주 유용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불면증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 세 번째는 햇빛을 낮 시간 동안 많이 맞는 거예요. 충분히. 일광욕이라고 하죠. 이 일광욕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맞으면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낮 시간 동안에 햇빛을 맞아서 가능하면 모든 피부에 전부 다 맞고 눈으로 햇빛을 정면으로 맞아서 뇌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만 잘 때 멜라토닌을 합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 그리고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왜 그런 분들 많잖아요. 햇빛 맞으면 뭐 피부 타기 때문에 그늘 골라 다니시고 양산 쓰고 다니시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시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불면증이라는 어떤 문제가 있다, 잠이 잘 안 온다,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햇빛을 충분히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가장 많이 권장드려요. 왜냐면 햇빛은 공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있어. 제가 생각했을 때 자연이 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큰 선물 중 하나가 물과 더불어서 햇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햇빛을 맞을 때 사람은 비로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잠을 잘 때도 그 낮에 맞았던 햇빛이 충분해야만 잠을 잘 잘 수 있게 돼요. 그래야만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언제 맞으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오전 9시 이전 햇빛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맞으시면 돼요. 저는 출근하느라 직장 다녀서 9시 이전 햇빛을 맞거나 그러기 좀 어려운데요. 겨울에는 햇빛이 별로 없어서 못 맞지 않나요?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건 어떻게 해서든 20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시는 길에 햇빛을 일부러라도 팔과 모든 신체 부위를 다 드러내서 정면으로 맞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 정도는 노력하셔야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일광욕을 함으로써 가장 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자외선을 맞으면 피부가 막 노화가 되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진다라는 공포 유발 지식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외선 안 좋죠. 피부에 안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사람 몸에서 나와야 하는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자외선이 조금 닿자마자 바로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거나 그렇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처럼 지금 현대의학이 그렇게 많이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그 역행을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D, 이거 비타민 D 보충제 따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햇빛을 맞을 때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비타민 D가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인간이 합성할 수 있는 100% 중에서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광욕을 통해서만 맞을 수 있는 비타민 D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광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혈당을 낮추시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맞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슐린이 안정화되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불면증 퇴치 방법 3가지, 이거를 며칠만 실천하셔도 진짜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잘 잘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자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알려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꼭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 퇴치 결론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저라면 꼭 기억해놓고 메모해두거나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3시간 전에 꿀과 소금 그리고 양질의 마그네슘, 이거 되게 효과가 빠른 만큼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잠들기 3시간 전에 블루라이트 차단 선글라스, 색깔은 오렌지색 혹은 노란색, 그냥 블루라이트 차단이라고 해서 그 투명한 거 있죠,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색깔 있는 거, 완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로 선정해 주시면 내가 빛으로 인해서 정말 큰 잠의 방해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침에 일광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오전 9시 이전 햇빛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맞으시는 게 최소 권장량이에요. 최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불면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피부가 타거나 하는 게 걱정이라고 하시면 얼굴에만 살짝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맞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